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집합의 연산 법칙과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요 두 가지를 다루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우선 우리 집합의 연산. 자, 연산에는 일단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합집합이랑 교집합. 자, 합집합은 우리 기호로 이렇게 컵 모양, 똑바로 놓여 있는 컵 모양으로 나타냈었고요.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 엎어져 있는 컵 모양으로 나타내는 연산이었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뭐였냐면, 자, 두 집합 중 자, 어느 곳에라도 어느 한 군데라도 포함된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 자, 이거를 합집합이라고 했었고요. 교집합은 두 집합에 모두 포함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자, 집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A 합집합 B라는 거는 정의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자, X라는 애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다. 자, 여기 또는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A 합집합 B라는 애는 X라는 애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라는 애는 A의 원소이거나 또는 X는 자, B의 원소인 애들. 자, 이런 아이들을 자, A 합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A 교집합 B라는 애는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X 바. 자, 비슷해요. X는 A의 원소이고 동시에 B의 원소가 되면, 자, 이 X라는 애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산의 정의가 되고, 자, 이 연산들에는 연산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연산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 예전에 실수 배울 때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교환 법칙,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합집합이랑 교집합 같은 경우도 두 집합 사이의 연산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연산 법칙들이 성립하는데요. 우선 교환 법칙을 먼저 볼게요. 자, 교환 법칙이 뭐였냐면, 자, 연산을 기준으로 자, 두 개의 대상이 있을 때 이 두 대상이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한다는 이야기였죠.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자, 교집합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 교집합 B라는 애는 자, X 바 X가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X가 B의 원소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얘는 여기 A랑 B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B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자, A의 원소이다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되죠. 근데 얘는 이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보면 B 교집합 A가 되면서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합집합 같은 경우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 전부 똑같고요. 여기만 또는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순서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 B 합집합 A가 되니까 결국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요 다음으로 결합 법칙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덧셈에서의 결합 법칙을 보면 이렇게 세 수 이상의 덧셈을 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거랑 자, 뒤에 걸 먼저 계산하는 게 같다라는 거였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교집합 합집합에서도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대신에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같은 두 개의 연산이 있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교집합을 먼저 보면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 자, 얘네의 원소를 살펴보면 일단 얘는 A, B에 모두 있는 원소들만 있겠죠. 동시에 있는 원소. 자, 그러면 얘랑 C랑 교집합을 한다고 하면 일단 A, B에 전부 있는 원소들 중에 C에도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오는 게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A 교집합에 B 교집합 C를 봅시다. 그럼 얘는 B, C에 동시에 있는 원소. 자, 이렇게 B, C에 전부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 B 교집합 C일 텐데 여기에 A를 교집합을 해버리면 이미 B, C에 다 있는 원소들 중에 그 중에 A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집합은 A, B, C에 동시에 있는 원소들 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교집합 C와 A 교집합 B 교집합 C와 둘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A 합집합 B의 합집합 C 이것과 A 합집합의 B 합집합 C 이 둘도 같다는 거를 우리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합집합 교집합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이에요. 자, 이 분배 법칙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연산이 있을 때 우리 이제 사칙 연산에서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수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자, 이 A 곱하기라는 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였는데요. 자, 사칙연산에서는 덧셈이 분배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죠? 자, 덧셈이 괄호로 묶여 있고 그 앞에 곱셈이 있을 때만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됐었는데 이 집합의 연산, 합집합이랑 교집합 같은 경우는 뭐가 묶여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라고 하면은 얘는 A 합집합 B에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분배가 되고요. A 교집합에 B 합집합 C 이런 게 있더라도 A 교집합 B에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요. 자, 우리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조금 이따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볼 거예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개가 모두 성립한다는 걸 지금 보였는데요. 자, 우리 이거를 이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172쪽의 문제 3번인데요. 자, 이건 결합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세 집합 ABC가 있을 때 자, 아래 수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요. 우선 세 개의 집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요 왼쪽에 있는 식을 한번 보여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여볼게요. 자, 먼저 일단 A 교집합 B가 어느 부분인지를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C, 이 C라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A 교집합 B의 교집합 C를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선 오른쪽 거에 B 교집합 C를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자, A라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은 역시 이번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자, 똑같이 이 부분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이 같은 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173페이지에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분배 법칙에 대한 문제예요. 자, A 합 비교 C가 A 합 B, A 합 C의 교집합과 같다라는 걸 보일 건데요. 마찬가지로 집합을 나타내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왼쪽 거 일단 비교집합 C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비교집합 C와 A의 합집합, A는 파란색으로. 자, 이번에 합집합이기 때문에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색칠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포함하는 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요 집합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나타내 볼게요. 일단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A 합집합 C, A 합집합 C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에 교집합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에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돼서 결국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A에 요 비교집합 C가 있는 요 부분만 포함을 시킨 양쪽 다 그 집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해드릴 게 175쪽의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우리 이제 앞에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에다가 이제 여집합까지 포함한 그런 연산 법칙인데요. 우선 이런 게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여기에서 이 여집합을 분배를 하고 싶은데, 자, 이거를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전체 집합이 필요하죠.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 안에 A와 B가 있는데, 자,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얘는 아마 이 빨간 부분이 될 거예요. 교집합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여기 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바깥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자, 이제 두 집합 사이에 연산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뭘이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을 자, 합집합을 해보면 자, A 여집합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다시 집합을 하나 더 그려보면 자, A 여집합을 주황색으로 나타내보면 A 여집합은 이 부분이에요. A의 바깥 부분.
그리고 B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일 거예요. 여긴 지워져야 되죠. B는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파란색과 주황색이 있는 부분을 다 합쳐보면 자, 이 빨간색 부분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에 바깥 부분 이 부분이 전부 색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우리가 보였고요. 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해봐도 얘는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그림으로 보여보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여집합이 분배가 되는데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됐죠. 그래서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됐는데 이 여집합이 교집합에도 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교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합집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여집합이 A와 B에 분배가 되고요. 동시에 합집합에도 분배가 돼서 이 합집합이 뒤집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 176쪽의 문제 9번 한번 볼 텐데요. 9번에 1번은 제가 방금 설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9번에 2번을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보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도 이용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A 차집합 B는 이렇게 교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데요. 얘는 여집합을 이제 분배를 하면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과 여집합이 만나서 합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 돼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자, B가 된다라고 수식으로 보였는데요.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왼쪽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먼저 나타내 볼게요. 자,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자,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얘 바깥 부분 이 부분이 좌변이 나타내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이 나타내는 영역을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보면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자, 우선은 A의 여집합 A 여집합을 주황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이 부분이니까 얘 바깥 부분 여기가 A 여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나타내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합집합을 해보면 원래 A의 여집합이었던 부분에 이 부분만 포함이 돼서 결국 얘 바깥 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변이 나타내는 집합이 돼서 결국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4개의 집합 A, B, C, D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집합 3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영역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A, B, C 각각의 부분도 나타낼 수 있고요. 2개씩의 교집합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 그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 자, 모든 부분을 자, 영역별로 나타낼 수가 있죠. A 교집합 B는 여기, B 교집합 C는 여기 그리고 A랑 B에는 포함되지만 C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일 거고요. 자, 그다음 A 교 C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자, 집합 4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내면 잘 나타낸 것 같지만, 자,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 봅시다. 여기 A에만 있는 부분, B에만 있는 부분, C에만 있는 부분, D에만 있는 부분, 그리고 A교 C에만 있는 부분, 그 다음에 C랑 D에만 있는 부분, B랑 D, A랑 B,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에 동시에 있는 부분, 여기는 B, C, D에만 있는 부분, 여기는 A, C, D, 여기는 A, B, D, 그 다음에 여긴 4개 다 있는 부분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집합이 4개가 있다면 영역이 15개가 돼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요 A, B, C, D 4개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자, A, 자, 부분 집합 생각하면 돼요. B, C, D, 그 다음에 A, B, A, C, A, D, B, C, B, D, C, D, 그 다음에 A, B, C, A, B, D, A, C, D, B, C, D, A, B, C, D. 그래서 넷, 여섯 하면 총 10개, 그 다음에 14, 15개에서 영역이 총 15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따져보면 A, B, C, A, B, B, C, A, C, A, B, C 총 7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확하게 7개의 영역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2개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면, 자, A 여기 있죠. 그다음 B도 있고요. C, D, 그다음에 AB 여기 있죠. AB. 그다음에 AC 여기 있고요. AD가 지금 이 영역에는 없어요. 물론 이 부분이 A 교집합 D이긴 하지만 여기는 B랑 같이 쓰고요. 여기는 C랑 같이 쓰고요. 여기는 넷이 동시에 쓰는 영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A, D에만 있는 원소들은 이 집합에서, 이 그림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얘가 없고요. 그 다음 BC도 없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애들끼리의 조합이 없어요. 그 다음에 BD, CD는 다 있고요. 여기 BD, 여기 CD. 그 다음에 ABC 여기 있죠. ABD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ACD는 여기 있고요. BCD 여기 있죠. 그 다음에 ABCD는 가운데고요. 자, 그러면 요 2개를 나타내는 영역이 없는데, 자,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이 15개의 영역을 다 나타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제가 마지막에 내드렸던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서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의 설명과 더불어서 중단원 마무리, 집합 중단원 마무리를 풀이를 해볼게요. 그 부분 미리 풀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